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집 한방 주치 시간입니다. 살다 보면은 마음과 속이 편안해야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. 얼굴을 인상 쓰면은 속이 안 좋으냐, 또 속이 쓰리냐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. 오늘은 복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집 한방주치 부천 대웅한의원의 이은기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. 그 배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. 어떤 사람들은 살살 아프다. 또 어떨 때는 꼬인다. 뭐 아팠다 안 아팠다 한다. 그리고 또 음식 먹고 나니까 체한 후에 계속 아프다. 뭐 배가 차면서 아프고 설사난다 등등 증상이 굉장히 많잖아요. 예, 왜 그럴까요? 원인은 각각 다르겠죠? 예, 원인이 뭐 다양하죠.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은 뭐 이렇게 맹장이나 큰 뱃속에 특별한 그 기질적인 이상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일상 생활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아픈 증상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그런다는 사람들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나는 배꼽 가운데가 아프다. 배꼽이죠. 또 네네. 어떤 사람은 배꼽 우측이 아프다. 어떤 사람은 좌측이 아프다. 어떤 사람은 아래쪽이 아프다. 어떤 사람은 배 전체가 아프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각각 달라요.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배꼽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배꼽 주변이 이렇게 아픈 것은 담음, 우리 인체의 비생리적인 물질, 쉽게 말하면 이제 코가래 같은 게 배꼽 주변에 많아가지고 아프다 그런 거고, 또 우측으로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. 배꼽 기준에서 우측으로. 이것은 식적이라 해서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이게 오래 누적이 돼서 채기 같은 거 있죠. 그런 네네. 걸로 인해서 아픈 거고, 또 좌측은 이렇게 어혈이라고 그래요. 왜 죽은 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? 네네네. 이게 아픈 것은 또 특징이 있어요. 그 죽은 피라는 것은 한 곳이 그냥 고정돼서 아파요.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콕콕 쑤시면서 이렇게 많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죠. 우리가 그 살살 아프다는 거 아마 그 우리 앵커께서도 이렇게 아실 거예요. 이렇게 배가 아프다는데 맞아요. 저도 가끔 보면은 차면서 예 아프다는 이렇게 사람이 살살. 배를 예, 만져보면은 굉장히 찬데 예, 살살 아프거든요. 네. 예. 그럴 땐 또 그래서 왜 아픈 거예요? 네. 우리가 이제 복통이 종류가 많아요. 한의학에서 이제 이렇게 음. 다루는 복통의 종류가 많은데 그 배가 살살 아프고 기분 나쁘게 아픈 것은 이제 한복통이라고 그래요. 이렇게 차면서 아프다는 거 있죠. 근데 네네.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. 어렸을 때 배가 아프다 하면 할머니가 따뜻한 손으로 배를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면 배 아픈 게 없어진다. 이런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. 네. 왜? 신기하게 진짜 "할머니 손이 약손이다."라는 말이 예, 있잖아요. 그래서 예. 근데 네네. 이제 할머니가 이제 손이 따뜻한 음. 손 가지고 그 배를 따뜻하게 이렇게 만져주면 냉기가 없어지면서 그 아픈 게 없어지는 음. 거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이런 것은 대개 이제 이렇게 찬 기운으로 뱃속이 차서 아프다 이렇게 음.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저기 박사님 반대로 배가 뜨거우면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네. 한복통이라는 거랑 정반대가 음. 열복통이라고 그래요. 열복통이요. 네. 그 열로 인해서 아픈데 그것은 이제 증상도 반대고 또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엔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질이라는 병이 있어요. 이질. 네네네. 왜 옛날에는 이질 많이 물을 수유성 잘못 먹어서 이질이라든가 생기는 예, 거죠? 예, 그런 게 네네.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음. 것은 이제 열복통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요즘엔 흔치 않습니다. 음.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배가 송곳으로 쑤시면서 한 곳이 아픈 곳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이제 네네. 이게 어열복통 죽은 피가 안 빠져나가서 음. 뭉쳐 있어서 이렇게 아프다 그러는데 음.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보다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. 네. 물론 저 타박상을 받아가지고 엑스레이 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배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은 속에 죽은 피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흔한 것은 이제 산후에 애를 잘 낳고 뭐 이렇게 조리를 하는데
낮에는 안 아프고 꼭 밤에만 이렇게 배가 아프다 그래요. 그리고 그 바늘로 쿡쿡쿡쿡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그 아픈 부위가 꼭 통처가 고정됐다 그러니까 아픈 곳이 꼭 그곳만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. 그다음에 네. 또 이렇게 생리통 그 생리가 제대로 안 빠져나가면서 아픈 그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대개 보면 이게 아픈 곳이 고정이 됐다 그러면서 아프다고 그게 호소를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어열복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아 그렇군요. 저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진짜 그 생리통 때문에 콕콕콕 쑤시면서 아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예. 생리하면은 또 괜찮아지고 그죠? 네. 네. 자 그러면은 음식을 먹고 체해서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. 아 그렇죠. 뭐 제일 흔한 거죠. 음. 뭐 잘 먹고 났더니 그냥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음. "아 이거 뭐 잘 먹고 난 거 아무 후회된다."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제 배가 그 아픈데 식적보통이라 그래요. 식적복통. 체해서 아프다 그런 얘기 있죠. 그 배가 인제 이렇게 끓는다 그러죠. 그다음에 음. 소화도 안 되고 트름도 나오고 헛배도 부르고 또 이렇게 방구도 나오는데 또 그런 경우는 변을 보면 또 아픈 것이 싹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 저는 배가 이렇게 아프면 한 가지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여러 가지가 있네요, 박사님 말씀을 네. 들으니까. 그리고 또 뱃속에서 제가 요즘에 좀 그렇거든요. 항상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가 좀 아프거든요. 그런 경우는 또 왜 그럴까요? 예. 가끔 환자분들이 인제 그런 소리예요. "내가 뱃속에서 전쟁이 났어요." 전쟁이요.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. "무슨 전쟁이 납니까?" 네. 했더니 그 꾸르륵 소리가 심하니까 좀 음. 부끄럽다 그래요, 옆에 사람들한테 다 들리고. 그렇죠. 예. 네.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제 뱃속에 코가래 같은 게 많아요. 그게 담음 아. 복통이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네. 그 복통이 인제 특징이 꾸르륵 소리가 꼭 납니다. 근데 음. 그런 분들은 대개 인제 비위가 약해 가지고 그 담음이 생겨 가지고 그 뱃속에 많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개 그 호소하는 것이 "아 내가 참얼미도 좀 잘하려고요. 또 뭐 그냥 잘 미식거리고 음.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 아프기도 하다." 이런 그런 그 같이 수반하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죠. 아 그게 이제 다문 복통이군요. 다문 예예. 복통. 네. 그리고 보통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찬 곳에서 좀 노숙하거나 그랬을 때 배가 차면서 아픈 것도 있거든요. 예. 그 네. 여름에 인제 피서철이라든가 야외에 이렇게 그 텐트 치고 노숙하고 자다가 이런 일이 많은데요. 네. 대개 보면 이제 맥주라든가 여름에 과일 배를 음. 차게 해 주는 뭐 수박이라든가 또 참외라든가 또 요즘 같으면 딸기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먹고 밤에 자다 보면 지온이 땅의 온도가 저녁 때는 내려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배가 찬 네네네. 상태에서 뱃속으로 냉기가 아. 들어온다 그래요. 그래서 네네네. 우리 한의학에서는 정냉복통, 냉기가 쌓여 가지고 배가 음. 아프다 하는데 이런 분들은 꼭 얘기하는 게 배가 냉기가 들어오는데 얼음이 어는 것 같이 차가우면서 이렇게 얼어 들어오면서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호소하죠. 네네네. 저 딸아이가 좀 딸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예예. 그런 좀 영향도 있었네요. 자꾸 배 아프다 그래 가지고 "찬 거 그 먹지 딸기가 마." 네네. 찬 성분입니다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알면은 예방 방법도 찾을 수가 있네요. 예예. 네.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인제 우리 여름철 다가오니까 인제 봄이 짧아져 가지고 여름이 금방 다가올 텐데 이 여름철에 토사강난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. 그런 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이제 토사강난이라는 것은 아마 경험한 사람은 알 음. 거예요. 배도 아프고 설사도 설사도 나고 나고 예. 토하고 그냥 아주 예. 뭐 진짜 죽다 살아난다 그러죠. 근데 네네네. 그 특징이 또 낮에는 안 아파요. 밤에 꼭 밤에. 그렇게 해 네. 가지고 그냥 응급실로 음. 실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배가 찬 사람들이 음. 여름에 인제 또 날 더울 때 찬 음식이라든가 찬 성분의 음식을 많이 먹고 특히 배 같은 거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데 찬 사람은 덮고 자야 되는데 음. 배를 내놓고 자다 보니까 밤에 지온이 떨어지고
대기 온도가 떨어지니까 냉기가 더 들어오게 되면 그 복통, 설사 또 이렇게 토하고 이런 거 같이 수반하게 되죠. 근데 이런 네. 분들은 대개 보면 뭐 여름에 그 참외라든가 그 또 딸기, 수박 이런 거 찬 음식들을 좀 많이 드시고요. 또 음료, 또 빙과류, 맥주, 또 어린이들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. 이제 밤에 저녁 때 늦게 그냥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죠. 그런 네네네. 거 그냥 많이 퍼먹고 자다가 밤에 그냥 복통 설사나고 그냥 아주 그 애먹는 경우가 있죠. 맞아요.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이들 키울 때 그래서 아이들 찬 거 먹지 말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. 이제 그래 사람마다 이제 네. 배가 찬 사람이 음 있어요. 배가 찬 음 사람들은 음 손발이 차고 배가 음 차고 추위를 많이 타고 음 뭐 잘 체온다든가 설사나는 음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그 음. 저녁 때 그 찬 성분의 그 음료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빙과류 이런 거는 안 먹는 것이 음.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인제 이런 그 찬 거 말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음식이라든지 또 비위가 약한 사람들 이렇게 인제 배가 아프면서 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구토가 나는 예.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튼튼하게 해 주는 음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늘 공부를 하지만 늘 잊어버려요. 박사님이 또 공부를 좀 시켜 주세요. 그래서 위장병은 대개 그 만들어서 가져와요. 그 음. 만들어서 가져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비위 기능에 안 맞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꼭 탈이 난다든가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우리가 뭐 후딱하면 그러죠. 신경성입니다. 그러잖아요. 신경을 썼더니 소화가 안 된다. 위가 네네. 무기력하고 그러죠. 네네. 그래서 대개 이제 비위가 튼튼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뭐 어느 음식을 먹든지 잘 체하지도 않고 소화를 잘 시키고 또 신경을 많이 써도 소화가 잘 됩니다. 근데 신경이 예민하고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 뭐 다른 음식을 먹는다든가 신경을 또 긴장을 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꼭 체하게 되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 식생활을 해야 되는데요. 평소에 이제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보면 찹쌀 있죠. 아 밥할 찹쌀. 때 찹쌀 네네. 이제 한 네네. 움큼씩 넣어서 해주면 좋고 음. 또 네. 마라는 거 있죠. 네네. 산약이라 그랬는데 그 마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드시면 좋고 또 인삼은 이제 수삼보다 건삼, 홍삼 이런 것을 좀 드시면 좋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황기라는 거 있죠. 황기 같은 것은 이제 비위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. 네네. 그러면 닭고기하고 보통 우리가 삶아서 먹을 때 황기를 많이 넣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이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음식이겠네요 그럼요. 네. 그러면 여름에 네. 땀 많이 흘리고 기운이 네네. 없을 때 배가 네. 찰 때 그 뜨뜻한 네. 성분의 음식이 들어가서 음. 탈이 난다든가 기운이 없는 것을 보충해 주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. 음. 그럼 그 원장님 그 기체복통이라는 건 또 뭐예요? 우리가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밥 네. 먹을 때는 뭐 개도 안 안 건드린다. 건든다. 네. 그런 뭐 말 이런 있죠. 얘기 있잖아요. 그 아주 네네. 이상한 네. 말이지만 우리가 대개 이제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같이 밥 먹을 때 이제 밥상머리에서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대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에 대해서 어떤 불만 사항이 있을 때 꼭 식사할 때 한마디 하면은 음. 그 숟가락 탁 놓고 그냥 밥 먹다 말고 그냥 가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 부모가 불러서 강제로 밥 먹게 하면은 결국은 그 체하죠. 체했다고 또 네. 그냥 뭐 배탈 나고 또 얼굴이 네. 노랗고 그런 애들이 음.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우선 신경이 아주 예민한 애들입니다. 그 네네네. 신경이 예민하면 비위 기능이 그 긴장이 되면은 움직이질 않아요. 그래서 음. 음식이 들어가서 그 장이 잘 움직여야 소화가 쑥쑥 되면서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얹히게 되죠.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그 주먹만 하는 게 뱃속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요. 음. 근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. 그리고 네. 만져보면 딱딱한 게 없어요. 근데 음. 본인만
주먹만한 게 올라온대. 우리 욕할 때 그러죠. 싸말면 어휴 이런 주먹만한 게 쑥 올라온다고 그런 얘기 네.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한의학에서 기가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뭉쳐 있어서 음. 이렇게 그 덩어리 같이 느껴지는 아. 거고 또 배가 긴장이 돼가지고 복부의 근육이 긴장이 돼서 배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 식사하던 중이나 또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어지럽다고 쓰러져 가지고 그 뭐 손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또 왜 그런 거예요? 그렇죠. 네네. 우리가 이제 가끔 TV 같은 데 보면 큰 대형 식당, 특히 뭐 이렇게 네. 조그만 음식점보다도 큰 음식점, 특히 이제 육류 같은 거를 이렇게 그 파는 그 먹는 음식점 같은 데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. 그 음식을 많이 먹고 기분 좋게 이렇게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음식 먹다가 푹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. 네네네.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비유하면 그 차가 오래된 차고 노후된 차에다 짐 많이 실으면 고장 나듯이 우리가 비위 기능이 평소에 약한 분들이야. 너무 약한 과식을 하면 분들인데 네. 입에 음식만 달아요. 음. 그러니까 비위 기능에 비해서 소화 안 되는 과도한 음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뇌에서 피가 이렇게 위장으로 쏠린다든가 또 심장에 또 어떤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. 일단 뭐 제일 많은 거는 비위기가 약해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비위가 약한 분이 네. 비위 기능에 비해서 음. 과도한 음식을 먹었을 때 음.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일단 인제 그런 경우에는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뭐 좀 평소에 그런 예방법을 쓴다든지 또 그렇죠. 네네.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그러는데 그중에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뒤에서 배를 잡아 가지고 확 당겨 가지고 그냥 확 토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일단 뭐 꽉 막혀서 체했을 때는 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아 그 네. 토해야 우리가 음. 인제 트름을 하면서 '아우 살 것 같다.' 이런 얘기를 하죠. 근데 또 그 비위가 약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먹어서도 오지만 또 비위가 약한 분이 그 감기기가 있다 그러죠. 감기기. 몸이 음. 으시시하고 이제 감기기가 있는 그 뭐 컨디션이 안 네. 안 좋은데 좋을 때. 예 네. 이런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음. 꼭 이런 증상이 발병합니다.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자꾸 재발을 해요. 결국은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평소에 비위를 약하게 해주는 음식은 지금 피하면서 또 본인이 내가 이렇게 그 소화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음식을 소화 안 되는 과도한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는 게 좋죠. 우리가 네. 이제 그 비위를 약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대개 보면 찬 음식이에요. 찬 음식. 음. 특히 이제 차서 찬 게 아니라 성분이 찬 겁니다. 네네네. 우선 빙가류 같은 것도 있고 찬성분의 과일 특히 참외, 여름에 참외나 딸기, 수박, 메론, 배 이런 것도 찬성분이고요. 또 쓴 음식, 비위가 약한 사람이 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. 특히 여름, 봄 오면은 상추가 많이 나오지 네. 않습니까? 근데 보통은 상추가 쓰잖아요. 저희는 인제 쓴 것이 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렇지는 아니네요. 않습니다. 그건 아니네요. 비위가 튼튼하고 네네. 변비가 있고 열이 많은 사람들은 아. 그 상추라든가 이 쓴 음식을 먹으면 변이 잘 나가고 열이 꺼지기 때문에 음.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. 네. 그런데 배가 차고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상추나 음. 쓴바귀 또 쑥갓, 맥주, 팥도 아주 찬 음식입니다. 팥빙수 네네네. 있죠. 네네네. 그다음에 또 고기 중엔 돼지고기나 회, 냉면 음. 이런 것도 찬 음식입니다. 그래서 음. 배가 차고 비위 기능이 약한 분들이 돼지고기나 회, 냉면 이런 거 드실 때는 거기에 뭐 이렇게 마늘이라든가 또 파 겉절이라든가 생강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싸서 먹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네네. 이런 걸 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
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배를 따뜻하게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뭐 수정과라든가 수정과는 얼려 먹어도 그 생강과 계피가 따뜻한 음식입니다. 네. 그다음에 닭고기, 추어탕, 내장탕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면 배를 뜨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채거나 그러진 않죠. 네. 자, 우리 집 한방주치 부청 대웅한의원의 이은기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복통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박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 네.